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만에서 있었던 아주 흥미로운 법 논쟁 하나를 들여다볼까 합니다. 바로 누가 공직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아주 복잡하고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더 가벼운 벌을 받았는데 정치적으로는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바로 이 역설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왜 공정성 문제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 법원에서 어떤 치열한 토론이 있었는지 알아볼 거고요. 특히 집행유예와 중대 사기범죄 이 두 가지 쟁점을 깊게 파고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위원회의 최종 결론과 이 법이 가지는 진짜 의미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공정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 모든 논쟁의 시작점은 딱 하나였어요.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의원들이 이건 좀 불합리한데? 라고 느꼈던 바로 그 지점, 비례성의 문제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똑같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냈다고 칩시다. A씨는 벌금형을 받았어요. 이건 법적으로 더 무거운 처벌로 보거든요. 근데 벌금만 내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B씨는 더 가벼운 처벌인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오히려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출마가 안 돼요. 어때요?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요. 한 의원은 이걸 두고 이건 논리가 안 맞는다, 터무니없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 법적인 모순을 해결하는 게 이번 논의의 가장 큰 목표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입법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했는지, 또 공직 후보자에게 어떤 기준을 세우려고 했는지 그 논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걸 알아야 해요. 대만 선거법에는 이미 아주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역죄나 부패, 조직범죄, 총기나 마약 밀매, 자금 세탁 같은 중범죄를 저지르면 아예 출마 자격 자체가 박탈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자리에 아무나 올 수 없게 일종의 블랙리스트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로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게 바로 아까 봤던 그 역설을 해결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핵심은 집행유예라는 개념이었죠. 집행유예, 이게 뭘까요? 법원에서 유죄는 맞는데 이번 한 번은 봐줄 테니 일정 기간 동안 조용히 지내세요. 다른 사고 치지 않으면 감옥에 안 보내겠습니다 하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보통 벌금이나 징역보다는 훨씬 가벼운 처벌로 여겨지죠.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주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면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출마 자격을 막지는 말자. 이 제안에는 여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논의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정당에서 그럼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역형 처분, 그러니까 형의 변경 처분을 받은 경우도 예외로 해주자라는 제안을 들고 나온 거예요. 역형 처분?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징역형을 다른 걸로 바꾸는 겁니다. 벌금으로 대신 내거나 사회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교도소에서 노역으로 대신하는 거죠. 징역을 사는 것보다는 가벼운 처벌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걸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아니 벌금 내고도 출마하는데 사회봉사하는 사람이 출마 못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것도 경미한 처벌 아니냐 하고 주장했죠. 반면에 반대하는 쪽은 잠깐만요, 이건 형 집행이 아직 안 끝난 거다. 봉사나 노력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출마하게 하는 건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이 역형 처분을 포함시키는 게 과연 공정한 건지 아니면 법의 허점을 만드는 건지가 핵심 쟁점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한쪽에서는 규정을 완화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동시에 완전히 정반대 방향의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바로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 중대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정을 더 감화하자는 거였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야 모두 큰 사기를 쳐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어떻게 공직을 맡을 수 있겠냐는 데 동의한 거죠.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결국 기존의 그 블랙리스트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기로 합니다. 바로 사기 범죄 위해 방지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절대 공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못 박은 겁니다. 자,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통과된 것과 그렇지 못한 것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결과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먼저 중대 사기 범죄자에 대한 출마 제한. 이건 공직자 선거법이든 총통선거법이든 모두 통과됐습니다. 이건 이견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집행유예 예외 조항이었죠. 일반 공직자의 경우
합의를 못 보고 정당 간 협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총통이나 부총통 선거에서는 아예 변경 없음, 즉 기존의 엄격한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나라의 최고 지도자는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그렇다면 이 길고 복잡했던 논의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대체 뭘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결국 이 모든 것은 민주주의 사회라면 늘 고민해야 하는 두 가지 핵심 가치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부적합한 사람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즉 높은 윤리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누구에게나 공직에 도전할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는, 시민의 참여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죠.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공직자의 기준을 세운다는 것과 시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 그 사이의 경계선을 우리는 어디에 그어야 할까요? 이번에 위원회는 일단 그들 나름의 답을 내놨지만 이 질문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남을 겁니다.